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점과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4월 2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정이 되게 팍팍합니다. 자, 먼저 웜의 소동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에는 암암리 막국수. 그렇네요. 동해안 막국수는 속초 신로암, 양양 송월, 그중 고성의 백촌 막국수, 동치미, 엉성자른 수육 등 최고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요 그대로 제가 사진 찍어 놨다가 다음에 동해안이나 양양 주문진 가게 되면 꼭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처음 접하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금융무사가 되고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옹달 장군님이십니다. 가끔씩 저희 아침에 모닝 브리프 때 반도체 같은 얘기 많이 할 때 반도체 쪽에서 계셨으니까 그 경험을 많이 저희한테도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자문위원으로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웜의 신박은 저에게 힐링 방송이에요. 소통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하셨습니다. 주식 공부는 어렵고 잘 모르겠고 사람 사는 이야기는 쏙쏙 들어옵니다. 중국 분들의 만만디 사업 스타일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영학 리스크는 지나고 미중 회담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매일이 이벤트의 연속이네요.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4월 초 중순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아직까지는 잡혀 있죠. 처음 들을 때는 약간은 이상하고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꾸 들으시면 진짜 가족 같은 채널입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한이 실적 발표 후 세론과 기분 좋을 때, 주가가 좋을 때 조금씩 매도하자는 생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올랐다 그죠? 요즘 주식시장하고 날씨가 친해져서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커서 어디에 장단 맞춰야 할지 헷갈리네요. 전무님은 정오각형 캐릭터시네요. 육각형 알파 메일을 능가하는 정오각형 캐릭터인가요? 전 말이 빠르고 성격이 급한 게 삶에서 현명한 판단에 해가 된다고 느끼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대표님처럼 톤의 안정감, 속도의 차분함 때문에 하루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셨습니다. 아침에 이어폰을 안 챙겨서 나와 퇴근길에 웜의 소통을 못 들을 생각하니 우울했는데 볼륨을 작게 하고 핸드폰을 귀에 대고 듣고 있어요. 저 중독된 건가요? 네, 완전 중독이시네요. 금단 정상까지 나타나신 걸 보니. 네, 저도 한 번씩 이어폰을 안 가지고 가면 전화하는 것처럼 귀에 대고 목욕탕에서도 한 번씩 보면 귀에 대고 이렇게 유튜브를 듣습니다. 1.5배속으로 들으라는 대표님 말씀 듣고 빵 터졌어요. 빨리 들으면 더 스마트하게 느껴지시고요. 정속으로 들으면 너무 더 따뜻해요. 잠자리 영상으로 딱입니다. 주식장 속에서 그루트기 같은 존재라고 해주셨습니다. 한투 서초 설명회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한투 서초 지점에서 거기 고객분들한테 따로 아마 안내장을 보내서 그 PB분들이 따로 안내장을 아마 보냈을 겁니다. 각 지점별로 보면 그 PB들이 본인들이 관리하는 그 클라이언트들이 계시거든요. 그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하나의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가끔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도 차트의 정석 등록해서 들어야겠어요. 여기 고정 댓글에 보면 차트의 정석이라고 있습니다. 매일 들으면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늘었네요. 나의 주식을 바라보고 나의 결정에
타임을 정하는 것이 오늘 37% 수익 난 펀드 환매해서 이번에 스타트하는 랩으로 교환하려고 액션을 취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전에 나와 달라진 모습. 이걸 늘었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나름 계산을 했다는 거. 네. 아니 확실히 실력이 느셨을 겁니다. 전무님께서 마지막에 읽어주신 조선일보 머니랑 인터뷰한 박세익 대표라는 분의 기사를 들어보니 이분 통찰력이 굉장하시네요. 평소에는 전무님 방송을 들으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었는데 드디어 전무님의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한 것 같네요 하면서 흐흐. 네. 그랬더니 우리 또 정 부장이 이 유머를 또 눈치 못 채고 동일인이세요. 체슬리 투자자문 대표 박세익과 여기는 전무님 동일하다고 친절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대출 상담사 주봉이 아빠께서 다 아시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고맙습니다. 늘 감사하게 시청하면서 용기 내어 댓글 드려요. 예전 인피니티 때 최 부사장님을 알게 되었는데 얼마 전 연락드려서 방문한다고 했습니다만 가족 간병하느라 아직 못 가고 있어요. 부산 사람이라 지금은 서울 살지만 부산 온천초등학교, 내성중, 세들원 등등 공감하는 내용이 정말 많았어요. 같은 곳에 살았어요. 특히 오늘은 교회 지체분들 특성 목사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네요. 같은 교회라. 같은 교회 다니시군요. 70대라 실례될까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25년 전 남편 퇴직금으로 주식에 넣어 아직 홀딩 중이에요. 25년 전에요? 반려주식? 바보스럽게.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묻어나오며 위로받는 방송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엄청 즐겨 들었던 곡이라 더 반가웠고요. 가족들 모두 조금 안정되면 꼭 가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중고 서점에 들려서 거기서 에너지버스 책을 발견해서 바로 장바구니에 넣었고 딸 아이에게 돈의 원리에 대한 책을 찾다 보니 이효성 님이 쓰신 책을 발견해서 이것도 같이 구매했어요. 전무님께서도 어린 자녀들을 위한 책도 쓰시는 건 어떨까요? 애들을 위한 책. 네. 제가 또 애들하고 참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저희 친구들하고 한번 강원도 쪽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애들 해가지고 한 7명, 8명하고 그 계곡에서 3시간을 같이 놀다가 나오는데 저 친구 가족들하고 다 이제 엄마 아빠들이 밖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쉬고 있잖아요. 그 돗자리 깔기 전에 뭐 텐트 치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텐트 치고 돗자리 까는 거 도와주지는 않고 애들하고 2시간 반 놀았던가. 예, 그 계곡에서 놀다가 나와서 좀 되게 미안했었어요. 미안했는데 그 친구 와이프가 그러는 게요. 정윤이 아빠 때문에 이 3시간이 완전히 평화로운 평화의 3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저를 좀 비꼬는 그런 얘기인가 싶어서 처음엔 눈치를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개구장이 애들 초등학교 때 그 애들을 데리고 제가 거의 3시간을 놀아줘서 그 3시간 동안 잠깐 이 자유의 시간, 평화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 모임에 가서도 애들 데리고 노는 거는 다 제 몫이었습니다. 애들하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금융교육책을 쓰는 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시죠.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써야 될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애들을 위한 책이라고 하니까 순간 그래
한번 써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쓰면 참 좋은데, 그죠?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진울 스님의 수심결에 있는 배품 없는 배품이란 글이 생각나네요. 제 대표님의 차트의 정석 책을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송한데 책을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의 정석 강의는 있습니다. 예, 강의는 고정 댓글에 들어가 보시면 있습니다. 저는 인턴십 하면서 조금씩 주식을 해왔었는데 제 능력에 비해서 금액이 점점 커져서 작년 3월에 처음으로 성과 보수형 랩 상품을 가입했는데 한 달 만에 목표 수익이 15%가 넘어서 바로 환매를 했었더랬지요. 그리고는 그 돈을 그냥 CMA에 넣어두고 있다가 6월에 다시 성과 보수형에 가입하면서 이번에는 좀 길게 가져가야지 하고 지금까지 쭉 가지고 있었는데, 와, 작년 6월에요. 글쎄 수익이 70%까지 올랐다가 3월에는 또 30%대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또 60%가 넘더라고요. 정말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더군요. 저 혼자로서는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익이기에 그냥 채슬리 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4월 초 목표 전환형도 아주 운이 좋게 이틀 만에 환매되고 너무 행복한 요즘입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식 하다 보면 잘 벌 때 있고 또 장이 앉아서 못 벌 때 있고 그렇다 했잖아요. 이럴 때는 참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장 좋을 때 많이 버셔야 됩니다. 증권사에 성과 보수형 랩 가입하려 하는데 오늘 코스피가 고공행진 중이라 여름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빠지면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그게 지금은 반도체 랠리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랠리 끝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 보수형을 이번 주에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요일부터 운용을 시작할 건데, 이 반도체 대형주 랠리로서 그냥 끝나는 장은 없습니다. 대형주 랠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중소형주, 그동안에 또 쉬었던 섹터로 또 순환매, 그렇게 벌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수와 상관없이 어떤 주식을 사는가, 그게 관건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그냥 모집 그대로 하고 주식을 뭘 공략을 할 건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장이 주는 답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손녀한테 현금 500으로 증권 계좌를 개설해 주었는데 제 딸이 삼전 닉스를 사고 팔고 해서 지금 금액이 2천 가까이 불어 있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네, 세금은 세무사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500만 원 증권 계좌 개설해서 증여해 주셨고 미성년자한테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근데 이게 사고 팔고 해가지고 지금 2천 불어나 있다 하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증여 신고는 해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증여 신고하고 난 이후에 돈이 불어나는 거는 2천이 2억 되든 20억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증여 신고를 안 해놓고 나중에 돈이 커졌을 때 괜히 시비 걸 수가 있거든요. 이미 불어난 돈으로 증여세를 물리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증여 신고를 해놓고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그거 소명하려면 골치 아프거든요. 질문이 있습니다. 속스가 고점에서 조정받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과거의 징후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여러 가지 징후가 따로 있습니다. 2018년도에 또 그렇고 2021년도에도 그렇고, 근데 빠지는 게 다 좀 다른 형태로 빠지다 보니까 24년 8월에 갑자기 반도체 겨울 온다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찍어 누르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징후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디램 스팟 가격 같은 거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것도 스팟 가격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돈 내고 봐야 되는 그런 사이트에 또 좀 있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이 체크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강한국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냥 5개월 이평선 깨지면 파세요. 뭐 200일 이평 깨지면 팔아라. 뭐 그런 약간의 트레이딩 전략으로 추세가 무너지면 판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MACD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도 들어간다든지, 약간 주식의 고수들은 약간 그림이 무너지면 팔아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또 끌고 오는 게 중요한데, 끌고 오는 거는 계속 저희가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가이던스를 보면서 캐펙스 더 늘었네. 야, 데이터 센터 투자가 더 늘어날 것 같아. 뭐 그럴 때는 끌고 가는 거고요. 이제 좀 꺾인다 싶으면 스팟 가격, 디램 스팟 가격에서도 좀 차이 나고, 그런 거 조짐이 딱 있다 싶으면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저승사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먼저 팔고, 또 하나는 외국인 옵션 동향을 보면 외국인 옵션에서 강력한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게 최근에 있었던 현상들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반도체 조정의 선제적인 시그널 뭐 이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사실. 전문님, 회사에서 근무하는 인턴은 모집 시기가 있을까요? 큰아이가 11월 군입대 하는데 6월 말 종강하면 시간이 나서요. 아마 이번 여름에도 인턴들이 작년에도 뭐 8명, 9명 갈수록 이제 저희 고객분들한테 자녀들 금융교육 시키시라고 저희 회사에 와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는 고객 수가 많아져 가지고요. 지금 벌써 대기만 7명인데 이번 여름 인턴 때는 굉장히 그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1임 고객분들 자녀들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KB 목표 달성 랩 가입하려고 신청하니 영상통화 예약 시간이 없다고 나오네요. 그럼 가입 완료됐다는 건가요? 뭐가 좀 이상한데요. 지점 방문하시면 가입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거는 좀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문 기사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조 잭팟 캐즘 돌파한 K배터리 뉴스입니다. 삼성 SDI가 독일 벤츠에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요. 전기차 캐즘에 부딪혔던 한국 배터리 업계가 스스로 돌파구를 찾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되는데, SDI는 20일 벤츠의 차세대 전기차에 들어갈 고성능 각형 하이니켈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고요.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향후 5년 안팎에 걸쳐서 9조에서 한 10조 원 규모로 제품을 보급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중국 업체가 따라오기 어려운 고부가 가치 배터리 제품을 만들고 데이터 센터 덕분에 수요가 증가한 ESS 시장을 선점하는 이 투트랙 전략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CATL과 BYD 등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한국으로 공급처 다변화에 나선 점도 호재입니다. 방한 중인 올라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은 이날 배터리는 모델 전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업체와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면서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SDI는 이날 계약을 통해서 BMW와 아우디에 이어서 벤츠까지 독일 빅3 브랜드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게 됐는데, 벤츠는 특히 안정성이 높아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공급도 삼성 SDI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재용 회장이 칼레니우스 회장과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회동하면서 모빌리티 협력 방안을 검토한 후 5개월 만에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된 셈입니다. LG엔솔도 장기 일감을 확보했는데 업계에 따르면 LFP부터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LG엔솔이 벤처에 공급하는 물량은 25조 원어치에 달하고요. LG엔솔은 차세대 리튬 망간리치 배터리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고요. SK온 역시 첨단 배터리 팩인 이 파우치 셀2팩을 2027년부터 상업이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보니까 LG엔솔이 큰 폭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배당 꽃피는 코스피 작년 35조 사상 최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코스피 상장사 연도별 총 현금 배당을 보니까 22년에 26조 6천억, 23년에 27조 5천억, 24년에 30조 했는데 와 작년에 35조. 아니 그러면 도대체 올해 내년에는 도대체 배당을 얼마나 하겠다는 거죠. 작년에 291조 영업이익 났거든요. 거기에 35조 정도를 했는데 올해 지금 예상 코스피 순이익이 지금 700조가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700조가 넘어가면 잘못하면 이 배당을 거의 90에서 100조 하겠는데요 올해. 전자와 하이닉스 등 대표 기업의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데다가 정부가 유도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더해진 덕분이고요. 코스닥 기업까지 합하면 한 39조에 달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달해서 한 해 국민연금 지급액이 49조 7천억인데 배당금이 한 80%에 육박하네요.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이 국내 상장사에서 받은 배당 소득이 연금 소득과 맞먹는 주요 소득원이 된 겁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66곳이 배당한 금액은 전년보다 15.5% 늘어났고요. 상장사 799개 가운데 71%가 현금 배당을 실시했고 배당금 증가율은 23년에 2.2에서 24년에 10%에 비해서 작년에 15.5%로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법인의 배당 성향은 39.83으로 24년보다도 5%포인트 증가했네요. 네, 24년에는 34 정도였고 지금 코스피의 배당 성향이 한 40%까지 올라왔군요.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해서 32.9%에 이르고 이처럼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시가 배당률은 보통주 기준으로 아직까지 2.63%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채 1년물 금리 2.43%를 추월했습니다. 우선주 시가 배당률은 3.06%에 달하고요.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까지 얻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81%가 5년 이상 배당을 이어오고 있고 다수 상장사가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거래소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주식이든 상가 투자든 내가 투자한 자산에서 돈을 이제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건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배당 성향이 너무 낮았었죠. 네,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배당 성향이 올라가고 절대 배당 규모 자체가 늘어난다는 게 상당히 정말 고무적입니다. 고유가에 부활하는 전기차 수요, K배터리 주행거리 고성능 성부다. 처음에 봤던 기사에 좀 이어지는 기사인데 자, 좀 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SDI가 벤처 공급망에 전격 합류하면서 K배터리 3사의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고 고유가 영향으로 전기차 시장이 캐전 구간을 지나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지금을 제도약의 분기점으로 삼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단순 물량 확대를 넘어서 전고체 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초격차 전략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양새이고, SDI는 20일 벤처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용 하이니켈 배터리 공급을 위한 단연 계약을 체결했고요. 공급 물량은 차세대 중소형 이 SUV와 쿠페 모델에 적용하면서 수주 규모가 10조 원대로 알려졌는데, 프리미엄 완성차 핵심 파트너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고요. SDI는 이미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과 람보르기니 우루스 SE 등 고성능 브랜드로 고객군을 확대했고, 고출력 장거리 중심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LG엔솔도 벤츠와 협력 관계를 맺고 누적 25조 원 이상 수주를 확보하며 핵심 공급사로 자리 잡았는데, 24년 10월에 50.5기가와트 시를 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25년 9월에는 북미 유럽을 아우르는 107기가와트, 같은 해 12월에는 약 2조 600억 원 규모의 LFP 공급 계약까지 이어갔고요. 특히 차량용 LFP 배터리를 독일 완성차에다가 공급한 첫 사례로 시장 다변화 성과로 평가됩니다. SDI의 신규 진입까지 더해지면 국내 배터리 업계의 벤츠 관련 수주는 30조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SK온은 2025년 일본 닛산과 약 15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고객 기반을 넓혔는데, 일본 완성차를 고객으로 확보한 첫 사례로 28년부터 북미 시장용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를 계기로 글로벌 완성차 공급망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수요 회복에 대비해서 미국 생산 라인 전환과 설비 증설 등 선제 투자에도 나서고 있고요. SK증권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가 2026년에는 1210기가와트시에서 2030년이면 2026기가와트로 거의 더블로 늘어나네요. 캐전 국면에서 가동률 조정과 합작법인 재편으로 체질 개선을 진행한 K배터리 3사는 기술 고도화를 미래 경쟁력으로 삼고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LG엔솔은 차세대 원통형 46 시리즈를 앞세워서 고에너지 고출력 시장을 동시에 공략 중이고, 기존 2170 대비 에너지 용량은 5배 이상, 출력은 6배 수준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벤처를 비롯해서 리비안, 체리기차 등을 고객으로 확보했고, 관련 계약 규모는 수조 원대로 추산이 됩니다. 또 리튬 망간 리치 LMR 배터리를 통해서 GM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가격 경쟁력과 성능을 동시에 확보했고요. ESS 분야에서는 테슬라와 한화 큐셀을 중심으로 수주를 확대하면서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지컬 AI 등 로보틱스용 배터리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DI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강화하며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과 무음극 구조를 결합해서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데, 현재 글로벌 완성차 5곳과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칼레니우스 회장은 이날 삼성 SDI와 전고체 배터리 수주를 논의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자, 하이니켈 배터리에 대한 설명인데, 양극재의 주 성분인 이 니켈 함량을 기존 60, 70에서 80 이상으로 높인 고성능 배터리인데, 니켈 비중이 커질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서 전기차 주행 거리가 늘어나고 고출력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참 주식시장이 빠릅니다. 네, 주식시장이 작년 하반기였나요? 배터리가 턴어라운드 하는 느낌을 차트가 미리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서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차트가 얘기해주고 있는데 보통 제가 주식은 미분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적자 지속 중이면 여전히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야 아직 적자나고 이게 이익으로 돌아서려면 아직 멀었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계속 적자가 지속되다가 적자 축소로 가잖아요. 적자 축소로만 가도 기울기가 이 미분값이라고 했잖아요. 기울기가 플러스로 전환합니다. 이익이 나는 구간은 아직까지 여기인데 네, 적자가 가속화되다가 적자 축소, 주식은 적자 축소 그리고 흑전 이렇게 나올 때 주가가 올라가고 이익은 계속 이익 규모가 이제는 둔화되면 주가도 여전히 이익은 나오고 있는데 둔화되면 주가는 빠집니다. 미 전쟁부 으름장에도 산업기관 엔스로픽 AI 이용 활발. 자, 미국 국가안보국이 상급기관인 전쟁부의 강력한 제재에도 엔스로픽의 괴물 AI 클로드 미토스를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엑시오스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NASA는 현재 엔스로픽의 가장 강력한 AI 모델인 클로드 미토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전쟁부는 지난 2월 엔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규정하고 거래를 중단할 것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적 공방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한 소식통은 전쟁부에서도 해당 모델이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고 미군은 법정에서는 엔스로픽의 AI 도구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해당 기술 사용을 확대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써보니 좋으니까 계속 쓰겠죠. 클로드 미토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다른 기관들은 주로 내부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스캐닝 작업에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다리오 아모데이 엔스로픽 CEO는 백악관 및 재무부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서 미국 정부 내 AI 모델 활용 방안을 논의하면서 관계 개선에 나섰고요. 양측 모두 이 만남을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전쟁부 외에 다른 부처들이 해당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AI 쪽 전문가들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거의 엔스로픽을 써보면 경악을 한다고 합니다. 자, 삼성전기 AI 서버 자율주행차 주역 부상인데 AI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확대 흐름 속에서 삼성전기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 전자부품 공급 업체로 인식되던 과거와 달리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전략 파트너로 역할이 바뀌면서 존재감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요. 지난 17일 종가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에서 전기는 13위까지 올라서면서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을 동시에 추월했고요. 삼성 계열사에서는 전자와 바이오로직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올라섰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세트 업체에 종속된 부품사로 평가가 됐는데 자, 이제 그 지위에서 벗어나서 핵심 공급사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AI 서버 확산으로 고부가 가치 부품 수요가 급증한 것이 삼성전기 성장의 핵심 배경이고 특히 이 즉층 세라믹 커패시티 멀티 레이어죠. 즉층 이 MLCC와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FCBGA가 동시에 성장 흐름에 올라타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고 여기에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수익성까지 빠르게 개선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MLCC는 전자기기 안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부품이죠.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신호를 걸러주는 이 댐 역할을 합니다. AI 서버처럼 전력 소모가 크고 연산이 많은 장비일수록 더 많은 MLCC가 필요하고 성능 요구도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도 MLCC 탑재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올해 2분기부터 MLCC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 들어선다고 보고 일본의 경쟁사들도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공급사
공급사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FCBGA는 반도체 칩을 메인 기판과 연결하는 고성능 패키지 기판인데 칩을 뒤집어서 직접 붙이는 방식으로 전기 신호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서 AI 서버나 고성능 컴퓨팅에 필수적으로 쓰이고요. 최근에는 칩 성능이 좋아지면서 기판도 더 넓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생산 난도가 높아지며 공급이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에 공급은 제한되면서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의 수익 구조가 강화되는 것이고요. 전기는 이미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입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 삼성전기는 AI 반도체 플랫폼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엔비디아 그록 3 어느 처리 장치 LPU용 FCBGA의 이 First Band 지위를 확보했고요. 해당 칩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에 포함되는 추론 가속기로 AI 연산 속도를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삼성전기가 이제 AI 핵심 플랫폼 공급망 안에 직접 들어간 셈이고요. 생산 능력 확대도 병행되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베트남 법인에 1조 원대 추가 투자를 계획하면서 FCBGA 생산 능력 확장에 나선 상태이고 현재 AI 서버용 기판은 사실상 최대 가동 상태이며 고객 수요가 생산 능력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 협상력의 강화로 이어지는 요인입니다. 요즘 주가가 엄청 셉니다. 자, 마지막 기사 7,000p 넘어서 8,000p까지 외국계 IB들 눈높이 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IB들이 앞다퉈서 지금 8,000p 실현 가능성을 낙관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노무라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JP 모건 골드만삭스까지 이익 추정치 상향과 밸류업 정책 효과에 주목해서 코스피 목표치로 8,000 이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지난 18일 보고서를 통해서 코스피가 2027년 3월 8,000에 도달하는 기본 시나리오를 제시했고요. 골드만삭스의 기존 코스피 목표치는 7,000이었는데 AI 반도체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은 영향으로 올해 코스피의 이익 성장률을 기존의 130%에서 220%로 상향 조정했고요. 여기에 8.1배의 PR을 적용해서 8,000이라는 목표치를 도출했습니다. 티머시 모 골드만삭스 아시아 태평양 수석 주식 전략가는 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해도 한국 증시의 2026년 이익 성장률은 48%라고 강조했다고요? 전자 하이닉스 제외해도 이익 성장률이 48%나 나옵니까? 대단하네요. 코스피가 8,000을 돌파할 것이라는 견해가 주류로 자리 잡는 추세이고 기업 이익 급성장과 밸류업 정책 쌍끌이 덕분인데 8,000p 전망은 일본 IB 노무라가 지난 2월 가장 먼저 제시했습니다. 당시 노무라는 코스피가 올해 상반기 안에 7,500에서 8,000선에 도달할 것으로 봤고요. JP모건도 올해 코스피가 낙관 시나리오에서 최고 8,500까지 오르고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7,0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 8,000p 전망을 내놓은 것은 아직 없고요. 흥국증권이 이란 전쟁 직전에 제시한 7,900이 가장 높은 목표치 상단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증권, KB증권, 현대차증권 등이 7,870, 7,500, 7,500 이렇게 7,000p 돌파를 전망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도 나오듯이 딱 전쟁 직전에 7,900 전망 예상하고 하나증권도 7,870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다가 전쟁 터지던 바람에 5,050까지 갔다 왔잖아요. 자, 이렇게 또 전망치가 너무 막 위로 올라갈 때는 또 약간 이렇게 또 캄다운하고 봐야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7,500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좀 빠듯해서 업로드가 늦은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 오후 시간 퇴근하는 시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